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내 맘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분명히 나이긴 한데 내가 선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갑자기 닥친 위기에 망연자실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그런 위기를 재치 있게 뛰어넘은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멋진 방송국 기자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해고된 후 스피커 장인으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한 박성재 기자인데요. 그 삶의 이야기를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 라는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박성재 저자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하는 게 저한테 오지 않을 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통장을 너무 스쳐갈 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서 막 떨어지고 그런 거 볼 때 네, 저도 참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시민들로부터 공감 가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 맘같이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거니까요.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또 사람인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오늘도 김성신 평론가님 자리해 주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상 참 내 맘같이 안 흘러간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글쎄요, 제가 뭐 그렇게 느낄 때야 뭐 언제나 시시각각이고요. 시시각각.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인생 살면서 내 맘 같이만 되는 것도 사실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 맘 같지 않은 세상과 내가 어떻게 조우하고 또 섞이고 그렇죠. 뭐 살아갈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도 고민할 때는 고민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사실 또 그것도 좀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마음 먹기 나름이죠. 그러네요. 네, 또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할 말이 많으신 분이 또 여기도 계십니다. 오늘 모셔봤는데요. 오늘 대답의 주인공이십니다.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전 MBC 보도국 기자이신 박성재 저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데 이렇게 험한 단어로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 해직되신 지 만 2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2022년 6월에 해직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4개월 돼 가는데요. 네. 뭐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어쩌다 보니 또 그러다 보니 그 자영업을 하게 됐죠. 예. 스피커 만드시죠? 그렇죠. 예, 스피커를 이제 만드는 그 자영업인데 규모는 좀 작습니다. 예. 그냥 공방에서 이렇게 제가 그 몇 명의 그 직원들과 함께 모든 걸 손으로 만드는 수제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벌써 뭐 이 장안에 이 오디오 좀 듣는다 하는 분들한테 지금 벌써 입소문이 퍼지고 네네. 있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었는데요. 이번에 내신 책 소개를 일단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재밌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러다 보니라는. 재밌어요. 네. 네. 일단 제목부터가 눈길을 확 잡아 끌었고요. 네. 좀 과한 표현을 쓰면 정말 잘 나가던 언론인, 기자가, 그렇죠. 이 저널리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복직을 기다리면서 이 자영업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박성재라는 이 한 그 저널리스트가 스피커 만드는 그런 장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또 재미를 넘어서 어떤 감동도 주고요. 여러 가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그런 걷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자신의 내면을 속속들이 다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딛고 다시 자신의 삶을 세우고 올라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웃으면서도 이 책은 참 장렬한 한 사나이의 이야기다라는 느낌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장렬하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저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책을 내신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출판사 쪽에서 그 젊은 에디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 음악, 뭐 영화, 오디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인데 네. 거기에 회원이시더라고요, 에디터가. 그래서 저한테 쭉 제가 이제 해고당하고 스피커를 만들게 된 과정을 지켜보셨대요. 그리고서는 이 양반 얘기가 책으로 될 것 같다. 네. 한번 써봅시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얘기가 이렇게 뭐 재밌겠냐. 근데 재밌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제가 얼떨결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책을 보면요. 선배이시죠. 손석희 네. 사장께서 누가 봐도 박성재는 기자여야 한다. 이런 말을 또 써놓으셨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그 말 들으시고. 좋죠. 예, 고맙고, 또 손 선배가 저도 존경하지만 네. 대한민국에서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제 MBC 시절에 저하고 같이 방송도 많이 하셨고 또 저를 아껴주시던 선배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해직된 거에 대해서 꽤 안타까워하셨고요. 예. 제가 책을 낸 다음에 손 선배 추천사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책을 읽어보더니 야, 너 스피커 참 좋은데 소리도 들어보셨거든요. 예. 그래도 난 네가 기자인 게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추천사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봐도 기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해직된 후에도 다른 네. 방송사에서 앞다투 언론사에서 좀 모셔가려고 경쟁이 있었는데 사실 안 가진 거잖아요. 아니요, 앞다투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앞다투어는 아니고 한 두어 군데 정도 제가 오퍼를 받았고요. 뭐 두어 또 군데서 다 떴네요. 언론사 말고도 네. 다른 이제 기업체에서 뭐 이렇게 뭐 기자하다 보면 홍보나 뭐 이런 거 좀 자리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도 제안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한 거죠. 제가 하던 일이기도 하고 뭐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 있게 살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와이프하고도 상의하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스피커였습니다. 저도 이 책 읽고 지금 지인들한테 좀 권했는데 궁금해들 하더라고요. 나이들이 이제 50대 가까워지니까 돈벌이가 이게 될까?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이제 궁금증들도 많이 있던데 실제로 어떠신가요? 돈벌이가 약간 됩니다. 예,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손으로 다 만들고 이제 뭐 재료도 좀 좋은 걸 쓰고 외국 부품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외국 하이엔드 오디오가 꽤 비싸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물량을 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서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남기지 말자. 네. 예, 그래서 뭐 한 20-30% 소비자가에 그 정도만 남겨서 제가 또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사람 만나고 다음 제품 개발하고 그런데 쓰자.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돈을 많이 못 갖다 주고 예. 그렇게만 운영할 정도로만 지금 제가 가격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실 이렇게 뭐 계속 쌓여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스피커 쪽에는 원래 좀 관심이 예, 있으셨던 거예요? 아주 관심이 많았죠. 옛날부터. 언제부터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부터요. 그러니까 언론사 입사하기 전에 네.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을 좋아하다가 이제 그냥 음악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디오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주변에. 네. 사진을 좋아하면은 카메라에 빠지듯이 예,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다가 오디오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스피커를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스피커를 몇십 개를 한번 써봤죠.
뭐 비싼 것도 써보고 싼 것도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을 잡게 됐죠. 아, 스피커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자 생활 할 때는 힘들었는데 타이에 의해서 시간이 많아진 다음에 제가 그러면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보자 이런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고 네. 방송국 기자라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 일상이셨을 그렇죠. 것이고 예. 뭐 꾸준히 저런 능력을 연마하신 것도 아니실 텐데 예. 그 저런 그 원래 그렇게 어떤 손재주 이런 것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근데 사실 이게 손재주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디자인한 단계가 좀 중요하고요. 디자인하는 제품을 이제 나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목공의 영역이거든요. 목공은 의외로 이제 손재주보다는 끈기,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네. 같은 작업을 몇 시간을 반복해야 되고 마감도 하고 오일을 바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단순하면서도 좀 지루한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힐링이 된다고 그럴까? 저러고 있으면은 그런 장점은 있는데 상당히 지루한 과정입니다. 특별한 손재주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뵈니까 지루한 거 좋아하실 스타일은 아니신데 예, 그 그렇죠. 뭐 해직되고 막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뭐 좀 뭐 미운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목공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할까요? 예, 또 저가 이제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하고 이제 악연을 맺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도 좀 사귈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지원해는 네. 예. 그 정말 그 어떤 수양이라 네. 그럴까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서 재밌기도 하고요. 또 좀 저 장면 자체도 저는 좀 가슴 찡하다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그런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찡하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소리에 관심이 많았고 스피커에 단순히 관심이 많았던 거랑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일 것 같거든요. 예. 직접 만들어 보시니까 좀 기존에 생각하던 거랑 좀 많이 다르셨나요? 어떠셨나요? 다르죠. 다른데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스피커는 저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악기, 특히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요새 스피커도 나무로 안 만든 스피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나무로 만들려고 했냐 하면은 저는 악기라고 생각을 했고 악기는 아주 곡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바이올린, 첼로 그런 악기를 만드는 심정으로 저는 스피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디자인에 좀 특별하게 제가 착안을 해서 디자인을 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또 디자인 같은 거, 인테리어 이런 거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네. 입을 열어서 그야말로 펜으로 내지는 또 입으로 세상에게 뭐 외치는 자, 말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입이 막힌 기자가 음악을 들려주는 스피커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을 때는 굉장한 자부심으로도 느껴지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만든 스피커니까 어떤 그 가치가 있을까? 저는 사실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꼭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 한번 더 할까요? 내친김에 소리만큼은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이 디자인이 이제 좀 특이해서 네. 디자인만 보고 저거는 소리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디자인보다 오히려 소리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자체가 소리하고 별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가 전문가와 함께 소리를 잘 내기 위한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이 충분히 가미가 된 거기 때문에 사운드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을 할 겸 박성재 저자께서 직접 이제 책을 목소리를 통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 들어볼까요? 제가 해직당한 다음에 네. 이제 공방에 나가기 직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제 심적인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친구를 보내고 난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마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친구가 병을 얻은 이유는 뭘까? 친구가 남기고 한 가족을 앞으로 어떻게 보살펴야 하나?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은 과연 괜찮은 편이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내가 복직을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답이 없는 질문들, 해고당한 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지고 또 되뇌었다. 그러다 결국 내가 얻은 결론은 간단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즐겁게 살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즐거워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노하지도 말자. 나를 망쳐놓은 미운 사람들을 잊을 수는 없을 거다. 하지만 화내지 말자. 그들을 떠올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럼 내가 지는 거다. 즐겁게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저 대목 기억나거든요. 네네, 저도요. 인상 깊었던 대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났다라는 그 감정이 이제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바뀌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셨는지 또 어떤 내면적 그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갑자기 이제 직장을 안 나가게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또 와이프하고 아이들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괜히 나와가지고 이제 막 도서관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운동한답시고 뭐 헬스클럽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책에 나오지만 굉장히 친한 친구가 네네. 이제 죽었거든요. 그 곁을 제가 마지막 한 일주일을 지켰어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병을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친구가 죽음으로써 나한테 뭔가를 더 던져준 거죠. 깨달음을. 그래서 네. 즐겁게 살아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책에 쓴 부분이고요. 뭐 한 두세 달 정도 방황을 좀 했죠. 네.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계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다 보면 복덩어리 인맥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자기계발서 저자 모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어떤 주위에 그 많은 분들과의 유대관계라 할까요? 소통? 이런 것들을 어떤 비결이 있으십니까? 뭐 제가 일단 언론계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제 자영업을 시작할 적에 좀 특이하잖아요. 네. 기자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스피커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특이하니까 기사를 써준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저랑 같이 언론계에서 활동하던 그 동료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언론을 조금 탔습니다, 초반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스피커를 개발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제가 이제 디자인은 제가 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신 또 기술적인 전문가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오랜 동호회 활동에서 저를 만난 분이고, 그분이 저를 다행히도 좋게 보셨고,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거, 그 다음에 취미생활 영역에서도 남들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취미를 했던 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덕이 막 많다 이런 것보다는 운이 좀 좋았다는 거죠. 아내분 얘기하셨잖아요. 저 책에서 그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었는데 형사계에서 조사 받으실 때 아내분이 자한강장제를 이제 형사분들한테 한 병씩 돌리시면서 형님 우리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재밌었고 좀 충격적이었고 대단한 분이다. 안 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분은 우리 저자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요? 제 아내는 저를 모든 걸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그 에피소드도 같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초년병실에 사회부 있을 때 경찰서를 막 돌아다니면 네네네. 형사들한테 형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버릇을 이제 나온 거죠. 그 버릇이. 근데 뭐 제가 해고당할 때도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고 또 잘 안 풀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거 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해도 된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열심히 해라 대신에 제대로 하고 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 이렇게 부인이 반대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대목 보면서요, 역시 그 훌륭한 남자는 다 여자들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만들고, 커서 장가가면 아내가 만들어주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만들죠. 그렇죠. 그 저는 여자친구가.
아, 예. 말씀 잠깐 하셨는데, 아내분께서도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다. 네, 몇 아직까지도 년 지금. 걸릴지도 몰라요. 네네. 지금 뭐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갈 겁니다. 네. 돌아갈 거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법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네.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돌아갈 때 가더라도 제가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네네. 이거는 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서 제가 이제 약간 뒤로 빠지더라도 잘 굴러가게끔 그렇게 해놓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독자분들도 우리 저자님께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들어보고 대답 계속 이어가죠. 예전과 지금 언제가 더 행복하신가요? 또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 소송에서 이기셔서 복직하시고 나중에 언론사 사장이 되시면 어떤 언론사를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언론인이 되고픈 대학생입니다. 선배로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돈인데요. 돈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전과 지금 중에 언제가 더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라고 하면은 기자 생활을 하시던 그렇겠죠? 그때를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단어는. 근데 언제가 더 행복했다라고 딱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는 제가 꿈꿔왔던 직업을 힘들지만 그렇죠. 이제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뉴스를 전한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어요. 네. 행복하고 그 힘으로 제가 20년을 했고요. 네. 굉장히 바쁘고 힘든 기간이었지만은 그게 그래서 행복했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 취미. 그래서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행복하죠. 둘 다 예전과 지금 다. 뭐가 더 좋다는 말 못해요. 네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보람 있는 일이었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좀 대답이 잘 되나 모르겠네요. 이해는 돼요. 예, 마음이. 예. 네. 그리고 또 너무 멋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최종 소송까지 가서 이제 이기시고 복직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론사의 수장이 되면 예. 어떤 언론사를 만들고 싶은지 물어본 아주 굉장히 훌륭한 독자분이 계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네. 질문이고 뭔가를 묻는 것인데도 분명히 자신의 어떤 메시지와 뭐 응원까지 같이 담아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저는 이런 언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팩트를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모두 다 주장하잖아요. 어떤 언론이든지. 그거를 부인하는 언론은 없죠. 근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진실이냐. 저는 거기에 있어서 이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도를 하겠다라는 거를 꼭 이 슬로건으로 걸고 싶습니다. 이런 방향성이 더 추가되면 더 좋은 언론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인데 조사코의 저널리즘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저널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언론인인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하는 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다. 그 정치인의 말을 현실과 비교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다. 이런 네. 이야기가 저는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해주시네요. 저도 언론사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언론인이 되어야 할 명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배로서 훌륭한 언론인이 되길 바란다는 조언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언론계 상황이 뭐 말도 많고 그렇죠. 논란도 많고 하지만 해볼 만한 직업입니다. 언론인은 특히 뉴스를 전하는 기자는 그 굉장한 보람이 있어요. 현장에서 사건과 부딪히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치열한 어떤 직업의식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자기가 그 기사나 아니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또 느껴보고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발전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제 시청자들 혹은 독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은 언론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언론 어떤 그 환경이 자기가 꿈꿔왔던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단 들어가서 부딪히면 자기가 또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점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하다 보면 점점 나은 언론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을 조금 큰 개념으로 본다면 이 뉴스, 네. 구체적으로 뉴스만 보자면 책에서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고 싶었다, 네.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어요. 저자님께서 생각하는 제대로 된 뉴스가 뭘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권력,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 비판. 사실 언론이란 게 생긴 태동 자체가 예전에 이제 절대왕정이나 봉건주의 시대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신문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권력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언론의 가장 큰 임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힘 있는 사람과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 힘이 없는 약자, 서민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그런 게 제대로 된 뉴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이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이 경제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거죠. 지금 그 해직돼서 그 가정경제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일들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는지 또 그런 어떤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했는지 이런 것인데 저는 일단 이 책을 많이 사서 읽어봐 주시는 것도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저자분의 답도 듣고 싶습니다. 전 되게 사실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해직된 분들 중에는 외벌이였다가 이제 힘들어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덜었고요. 또 이제 노동조합에서 또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못 받았던 월급을 받으면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이렇게 생계가 곤란하거나 뭐 애들 학원비가 떨어졌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만약에 반드시 이제 돌아가실 거고요.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돌아가시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없더라도 돌아가게끔 이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해직 기자가 만든 스피커였는데 이제 해직 기자라는 타이틀을 띄어내고 그냥 멋지고 소리 좋은 스피커 이렇게 저는 그 자리매김 시키고 싶거든요. 특히 요새는 지금 수출과 관련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출이 좀 이루어지면 외국 사람들이야 뭐 저 스피커를 누가 만들었는지 별로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과정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스피커에 이렇게 빈티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예? 그러니까 만든 사람의 그러니까 해직 시절, 복직 시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티지로 연도가 만들어져서 이 스피커의 가치가 이렇게 따로 먹여지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드는 자기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그럼 되게 멋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내년쯤 외국의 오디오 쇼 같은 데도 출품을 해서 한번 국제적인 어떤 인정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수출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는 제가 만든 스피커가 예술적인 디자인 그리고 또 예술적인 사운드 두 개를 겸비한 명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더 개선하고 더 그래야 되겠죠. 예. 단기적인 계획은 그거고요. 뭐 당연히 장기적인 계획은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인생 사시면서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훌륭한 노후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너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서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뭐. 평탄하게 그냥 쭉 기자 생활 하신 분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생에서의 어떤 이 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쩌다 보니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맞고 시련의 순간을 맞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금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 시험을 내가 공무원 시험이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으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돼요. 예, 그냥 남들이 다 보는 시험이니까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이런 일을 하면 참 즐거울 것 같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져야 공무원 시험 준비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뭔 일을 준비하는데 그게 하고 싶은 거면 더 좋지만 설사 지금 하기 싫고 힘든 거라도 거기서 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내면 굉장히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련의 시기를 걸어오시면서 깨달으신 건가요? 아니면 입사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건가요? 최근에 깨달은 거죠. 그럼 많은 분들도 시련의 시기를 겪으면 깨달아지시겠죠? 글쎄요. 뭐 사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네.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라는 이야기가 이 단순한 권유나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세상 전체를 굉장히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꾸역꾸역 하다 보면 억지로 재미쳤다가 나쁜 짓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쉽게 부도덕해지기도 하는데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곳인데 깨끗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전문가신 것 같아요. 예. 그쪽 부분에서는 탁월하시다는 생각이 저도 매주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 세상으로 이렇게 내몰렸지만 그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정말 하시면서 지내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쩌다 보니 내가 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대하기.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새로운 길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담담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럴 땐 우리보다 먼저 위기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의 용기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